안녕하십니까. 한국탐조연합 교육이사 조성식입니다. 전 세계 조류는 약 10,000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새는 모두 몇 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새는 이동하는 새가 많아서 계절과 지역별로 볼 수 있는 새가 달라집니다. 2020 탐조문화축제 유튜브 기획 시리즈 4편 가운데 마지막 제4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탐조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실 만한 탐조지는 지역마다 어디인지, 어떤 새를 보실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4가지인데요. 텃새, 철새, 나그네새, 길잃은 새로 구분합니다. 이 중 텃새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이동하는 새인데 이동하는 때와 지역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새를 보겠다고 작정하면 그 새가 오는 시기와 장소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여름철새는 우리나라보다 더 남쪽에서 올라와 번식을 하고 겨울철새는 더 북쪽에서 내려와 겨울을 지내는 새입니다. 나그네새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며 우리나라를 들르는 새입니다. 이 새들은 이동하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장소들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주의하실 건 길잃은 새인데요. 이동 중에 길을 잃거나 태풍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기록된 새들이라 정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탐조지들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노란색은 여름철새, 파란색은 겨울철새, 빨간색은 나그네새를 나타냅니다. 텃새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새와 겨울철새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하여 모여드는 곳을 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탐조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새를 전공한 전문가 3분이 쓴 새 풍경이 되다라는 책인데요. 새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거기에 어떤 새가 있는지 지도와 사진을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탐조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지만 일단 권역별로 2곳씩만 올리고 주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새 위주로 안내하겠습니다. 강화도는 북한과 마주하고 한강 하구와 이어진 곳으로 해안갯벌 습지와 농경지가 퍼져 있어서 겨울철새와 나그네새가 많이 날아옵니다. 강화도의 탐조지는 남쪽 동검도와 동막 해안부터 북한이 바라보이는 교동도까지 섬 전체로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파주 공릉천은 자유로를 거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공릉천 제방 안팎과 논에서 다양한 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화성시의 매양리 해안, 화성어도 수도권의 탐조 명소입니다. 안산 갈대습지공원에선 산책하듯 걸으며 여름철새, 겨울철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양리 해안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는 거의 모든 종의 도요물대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대를 잘 맞춰야 하는데요. 평택만 기준으로 배꼽살이 이상의 밀물대라야 해안 가까이에서 잘 보입니다. 매양리 방조제 안쪽 화성어에선 물대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철원평야는 국내 최대급 겨울철새 도래지로 멸종위기종 두루미와 제두루미, 독수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탄강에서 토교저수지를 거쳐 비무장지대 남쪽 월정리역에 이르는 구간에 넓게 펼쳐진 평야와 하천, 저수지 주변이 탐조 포인트입니다. 다만 탐조지 대부분이 군이 관장하는 민간인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철원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탐조 관광도 참고할 만합니다. 강릉에서 속초를 거쳐 고성까지 해안선을 따라 옮겨가며 탐조하는 코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갈매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종종 항구로 들어오는 바다새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속초 일대 바닷물이 육지에 갇혀 생긴 석호에서는 다양한 오리류를 아주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남한강을 따라 충주호를 잇는 구간은 우리나라 내륙 탐조지로 찾아볼 만합니다. 비오리 같은 잠수성 오리류와 대형 맹금류를 비롯한 겨울철새들은 주로 남한강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풍광이 빼어난 충주호 둘레에서는 번식하는 여름철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거진 숲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여름철새들은 모습보다는 소리로 먼저 만나게 되는데 4월부터 5월 충주호 주변은 아름다운 새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호수와 어우러진 숲도 아름답기 그지없어서 그저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좋습니다. 이 편에 소개한 천수만은 사계절 내내 탐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텃새, 철새, 나그네새를 두루 볼 수 있습니다. 간월호를 가운데 둔 A지구, 부남호를 낀 B지구로 나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탐조지입니다. 신진도 마도는 육지를 잇는 다리가 놓여 있어 섬 아닌 섬입니다. 서해 바다로 튀어나온 지형 덕분에 봄, 가을에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새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철원, 천수만과 더불어 국내에서 손꼽는 탐조지입니다. 을숙도에서 다대포 해안까지 구간은 부산 서쪽 외곽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탐조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을숙도는 강과 바다가 합쳐지는 곳이라 텃새, 철새, 나그네새가 두루 모여듭니다. 무성한 갈대숲과 습지 주변을 걸을 수 있어서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 탐조지로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노래에는 나오지만 이젠 찾아보기 어려워진 솔개를 여름에도 볼 수 있고 물가 모래톱에서는 다양한 나그네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니와 큰 고니도 낙동강 하구의 겨울 진객입니다. 창녕 우포늪과 창원 주남저수지는 차로 1시간쯤 거리에 마주한 낙동강 권역의 내륙 습지입니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늪지로 습지 보호구역이면서 람사르 습지로도 등록된 명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멸절된 따오기를 복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남저수지는 농업용수를 대는 실용저수지입니다. 두 습지 모두 여름철새들의 번식지이면서 겨울철새들의 월동지로 규모가 크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외국 탐조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오리류와 대형 맹금류들을 고루 만날 수 있습니다. 가창오리 수만 마리가 저녁노을이 물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군무만으로도 군산 금강하구는 탐조 명소입니다. 가창오리는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서 번식하는 소형 오리인데 전 세계 유일한 고유종으로 그 대부분인 95%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유부도는 금강이 서해와 만나 이룬 모래섬으로 봄, 가을 이동 시기에 도요 물대새들이 찾는 먹이터이자 휴식지입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1000마리도 채 안 남은 멸종위기 1급의 넓적부리 도요를 비롯해 다양한 물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섬이 워낙 작아서 밀물대엔 새와 탐조인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순천만 갯벌과 갈대밭, 주변 농경지에는 한 해 통틀어 200여 종의 새가 날아옵니다. 봄, 가을엔 어지간한 도요 물대새 같은 나그네 새들을 볼 수 있고 특히 겨울에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 흑두루미가 시베리아에서 2000마리 넘게 날아와 지냅니다. 세계에서 흑두루미 월동지로는 일본 규수 이즈미에 이어 순천만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흑두루미가 위험하지 않도록 지난 2009년 순천만 농경지에서 전봇대와 전깃줄을 철거한 사실은 탐조인들이 기억할 만합니다. 습지와 야생조류를 지키려는 순천시와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순천시는 세계적인 탐조 명소로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제주의 탐조지는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동부는 하도리 철새 도래지와 성산포를 꼽을 수 있고 서부 지역은 하모리 해안도로, 용수 저수지 등입니다. 새 풍경이 되다 책자의 제주편을 참고하여 말씀드리자면
동부는 겨울철새, 서부는 이동시기의 나그네 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도리에서 월동하는 저어새 무리는 겨울에 육지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백록과 새 가운데 유일하게 검은 흑로는 검은 현무암과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제주에서 살기 위해 진화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제주 서부 지역에선 봄, 가을 이동 시기에 쇠부리도요, 큰 물대새 같은 귀한 나그네 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는 풍광과 탐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기에 불편하긴 하지만 서해안의 여러 섬이야말로 탐조 명소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식하러 남쪽에서 오는 여름철새나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북부나 시베리아, 알래스카로 이동하는 나그네 새들이 섬에 모여듭니다. 이런 새들 가운데는 동남아와 호주, 뉴질랜드, 더 멀게는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것도 있습니다. 길게는 열흘 가까이 쉬지 않고 바다를 건너와 서해안의 섬에서 지친 날개를 접고 쉬면서 떨어진 체력을 다시 키웁니다. 봄, 가을, 이동기에 서해의 여러 섬은 이런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경유지입니다. 번식지와 육지로 흩어지기 전까지 다시 이동할 체력을 키우며 길게는 몇 주에서 짧게는 반나절 정도만 머물게 됩니다. 서식지와 습성이 다른 다양한 새들을 섬이라는 좁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셈이죠. 이것이 탐조인들이 섬 탐조를 즐기는 이유입니다. 새는 살아가기 위해 먹고 쉬고 짝을 찾고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새가 한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날개치고 이동하는 그 먼 거리, 그런 수고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마리의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예사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아름다운 거 보여주려 그렇게 구름이 그냥 끼어 있었구나. 곤이나 기러기들이 잠자리에서 이제 이 넓은 우퍼늪으로 다 아침에 이제 또 쉼터로 돌아온다. 밤새도록 서로 뭐라고 막 제잘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노랑분이 저새하고 백로들이 같이 어울려서 또 아침 식사 중이구나. 오늘도 우리 백남 할아버지 인사드립니다. 예? 사람하고 우리 야생 동식물들이 같이 잘 어울려서 살게 늘 지그시 바라보시는 모습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우리 우퍼늪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망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나무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이정서 우퍼늪의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 시대에 가족 단위로 와서 여기서 새들의 그 울음소리, 먹이 먹는 모습,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이 교육 포인트로서 좋죠. 전깃줄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관찰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도 환경부가 이곳을 또 보호지역 지정해서 어민 보상을 해주니까 어민들도 겨울철도 새 보호하는 운동에 동참을 하고 많은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이 새를 보면서 참 좋아하는 명소가 이제 되었다. 제 뒤편에는 지금 이제 우퍼늪이고 바로 앞에 여기는 과거에 우퍼늪이었지만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이걸 갖다가 제방을 싸가지고 여기서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옮겨가던 그런 장소가 되어서 이제 이걸 다시 과거의 늪으로 되돌려 주면서 여기를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동물들의 어떤 공원, 파크 같은 걸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해질 무렵에 저 아름다운 그 나무에 앉아있는 따귀 모습을 보는데요. 최근에 참매 등 맹금류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저렇게 쉼터 자리에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저것은 또 슬기롭게 자기가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야생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인 것, 그렇게 같이 보입니다. 이제 우포늪은 늘 이제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는 야생 동식물과 사람이 공생하는 그런 장소로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파주지역 시민탐조클럽 회장 박원배라고 합니다. 시민탐조클럽은 일산호수공원, 정발산, 그리고 장항습지와 동릉천에서 탐조를 하고 있습니다.